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A 19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시장 경제의 발전과 경제 주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그 시장 실패의 의미와 그 다음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불안정 경쟁, 독과점 기업과 같은 불안정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이 실패한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비경합성, 비배제성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공공재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과소 생산돼서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역시 시장이 실패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긍정적인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고 하는데, 그런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오히려 쓸데없이 많이 생산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를 부정적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역시 어, 사회,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쓸데없이 많이 생산되니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를 보면,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저가 자동차 대량 판매로 매연이 늘어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는 경우.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면은 이런 경우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사회가 어, 어떤 대기 오염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 자동차를 쓸데없이 많이 운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간접 흡연으로 주변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없으면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때 우리가 부정적 외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시장의 한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교과서 144, 145쪽에 있는 내용, 이거를 자, 학습지 64, 65쪽에 있는 탐구 활동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안정 경쟁이라고 했는데, 자, 외국 기업 A사가 최근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기존 제품에 대해 부품 공급을 중단하여 의료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죠. 일종의 갑질하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갑질할 수 있는 이유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배짱을 부리는 거네요. 이에 따라 병 의원은 기존 제품의 장비가 고장나도 제때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고, 자, 그래서 A사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이전보다 또 많이 올려받고 있죠. 자,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거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바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불완전 기업, 독점 또는 과점 기업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거의 독점에 가까운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A 기업이. 자, 그 다음에 공공재의 특성 했는데, 공공재의 대표적인 경우가 국방 서비스가 있는데, 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하자. 이들이 우리나라에 온 순간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기 시작한다. 이때 외국인들이 국방 서비스를 소비한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국방 서비스를 소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국방 서비스 양이 감소하지는 않는 거죠. 이거를 비경합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이 쓰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정부가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는 모든 국민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했다고 하자. 이때 누군가 이 정책에 반대하며 국방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정부는 그 사람이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그 국방 그 돈을 국방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국방 서비스를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비배제성. 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이게 바로 공공재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료 1에서 불안정 경쟁 때문에 상품 가격이 상승한 사례를 조사해 보자 했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자, 이 과점의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유 시장. 자, 우리나라 뭐 SK, 뭐 SO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정유 회사들 그 주유소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를 만드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정유회사 3~4개의 대형 정유 업체가 과점 시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들 정유 업체는 기름값을 담합하고 이 과점 시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안정 경쟁의 모습이죠. 담합하여 가격은 높아지고 품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 2에서 국방 서비스가 시장을 통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이유. 이거 왜 그럴까요? 자,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쵸, 비배제성. 그 다음에 비경합성. 이런 성격, 공공재의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쵸,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거, 만약에 이게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이윤을 얻기 어려움으로 생산을 담당하지 않게 되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 경우 시장이 실패한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다음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죠. 양봉업자와 과수원 주인 간의 관계는 외부 효과 중 뭘까요? 그쵸, 바로 외부 경제 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꿀벌은 꽃에서 꿀을 모아가고 그 과정에서 과일나무에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수분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 양봉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죠. 많은 이득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과수원주의는 이런 경우를 바로 긍정적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오염은 바로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는 부정적 외부 효과. 어떤 기업이나 사람이 오염물질을 배출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는데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과잉 생산되겠죠. 자, 그래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시장 실패가 일어날 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규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우리가 공정거래법 줄여서 그렇게 부르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기관에서 그런 어떤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들의 어떤 어, 권한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기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도 만들어서 이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법도 만들고 기관도 만들고 있네요, 정부가. 그 다음에 정부가 공공재 생산이 지금 이건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부족하겠죠. 직접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공재를 무임승차 문제로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생산되지 않는 공공재를 누가? 그쵸, 정부가 직접 공급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외부 효과 개선하기 위해서, 자, 긍정적 외부 효과는 적게 생산되는 거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쓸데없이 많이 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부가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줌으로써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유인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어떤 긍정적 유인책을 씀으로써 생산이나 소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런 걸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과잉 생산되는 경우니까. 그래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부정적 유인을 제공해서 생산이나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정부가 해야 된다. 정부가. 그 다음에 빈부격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 빈부격차가 나타나는 것도 시장 실패한 모습이라는 얘기 했습니다. 적정한 조세 정책을 통해서, 자, 이 빈부격차 문제, 경제적 불평등,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세 정책과 관련 있는 것은 바로 자, 좀 소득이 많은 사람의 세율은 높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세율은 좀 낮추는 누진세 제도를 강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제도를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역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아까 얘기한 거고, 자 외부 효과 개선을 위해서 가나는 각각 어떤 외부 효과와 관련 있는지. 가는 뭘까요? 어, 외부 불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 관련 있고, 나는 이거는 이렇게 지원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긍정적 외부 효과와 관련 있습니다. 가나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고 왜 그런 정책을 폈는지 추론해 보자 했는데,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에서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단속했고, 나에서는 전기 자동차 충전을 확산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한 거죠. 자, 과잉 생산되고 여기는 과소 생산되니까 정부가 여기는 자 줄이도록 노력하고 여기는 늘리도록 노력한 거죠. 바로 그래서 바람직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가의 바람직한 역할. 자, 이제 두 번째로 자 기업의 경제적 역할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여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준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생산 요소의 수요자 역할을 한다. 기업은 상품 생산을 위해 노동, 토지, 자본 등 생산 요소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공급받는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이 생산 요소에 대한 지불한 대가는 가계소득의 원천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재화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 생산 요소의 수요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람들의 어떤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가계와 기업 간의 어떤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미래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그렇죠? 바로 모험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지만 기업도 살아나고 사회도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소비자 만족, 노사관계 안정으로 이어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기업 윤리를 토대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법규를 준수해서 건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 그다음에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실현시켜주고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과 낙후된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 예술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실천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19번째 디딤 정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